안녕하세요. 데이터 시각화 하이웨이 네 번째 시간은 야구 투구수 데이터 시각화 시간입니다. 네. 최정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정민입니다. 네. 네. 혹시 최정민 선생님 이번에 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시각화를 해보셨나요? 제가 업무가 조금 다망해가지고 직접 진행을 해보지는 못했고 올려주신 두 개의 데이터 세트는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저기 베이스볼 세이번트 데이터는 제가 한번 다뤄본 경험이 있는 거라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열어봤고 그 다음에 한국 그 투수, 프로야구 투수들 데이터들은 간단한 엑셀 파일인데 조금 정제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도 학습의 영역으로 좀 남겨놓지 않았나? 뭐 그런 정도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한번 우리가 보고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진행하시죠. 자, 첫 번째 제출하신 분은 윤태환 님인데요. 네. 이걸 보시고 최정민 선생님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의견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저희가 비슷하게 인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무엇이야?"라고 일단은 던지고 시작을 해야지 이제 '아 이거는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이제 밑에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인제 뭐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제목이 없어 가지고 이 대시보드가 무엇에 관한 대시보드인지 제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인제 밑에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인제 그 제공해 주신 데이터 중에서 그 류현진 투수 관련된 데이터고 류현진 투수가 이제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던졌었던 그 공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신 화면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깐 항상 어떤 것들을 하실 때 "나는 뭐를 보여줄 거야.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제 던져 주셔야지 보시는 분들께서 좀 빠르게 내용들을 이해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의 흐름도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야구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인제 그 에버리지 릴리즈 스피드를 연도별로 박스 플롯으로 그리셨고 그다음에 밑에는 이 릴리즈 스피드하고 런치 스피드를 이렇게 비교하는 차트로 구성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인제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같이 인제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릴리즈 스피드는 무엇이고 릴리즈 스피드와 런치 스피드를 비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가벼운 뭐 멘트 같은 걸 좀 적어 주셨다면은 쪼끔 더 인제 이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 제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가운데 저기 박스 플롯을 보게 되면은 마우스 한번 얹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줄이 가로줄로 길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균선을 넣으셨더라고요.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평균선을 넣는 어프로치는 저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왜 평균선을 저기다 넣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그 넣은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평균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넣으셨을까? 제가 고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2023 년도에 저기 평균선을 한번 마우스를 올려 주시면은요. 82.035 란 말이에요. 근데 인제 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막대 차트에 릴리즈 스피드의 에버리지 값이 81.983 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워크북을 들어가서 보니까 에버리지로 집계를 하셨길래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이 다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한번 좀 던져 보셨을까요? 여기 쪼끔 더 나아가면은 저 위쪽 박스 플롯에 넣은 평균선이 태블로가 어떻게 계산을 해 가지고 저런 값들을 뱉어낸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하셨는지를 제가 역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요거는 기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위쪽에 있는 박스 플롯에 있는 저 평균선하고 밑에 있는 저 빨간색 바의 숫자를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시려면요. 위쪽에 있는 저 박스 플롯에 있는 평균선을 평균으로 넣지 마시고요. 저거 총계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넣어야지 정확하게 인제 위와 아래 숫자들이 일치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총계를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우선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고 혹시라도 인제 좀
의견이 있으시거나 생각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뭐 댓글 같은 거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다가도 좀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이게 어떤 의미로서 들어간 거야라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대시보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대체로 생각은 저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야 이거를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주제라든지 예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간에 또는 어느 리그 또는 어느 투수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한 지명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주신 거 외에 제가 또 코멘트를 드리자면, 네. 상단에 보면 지금 연도에 다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여기 상단에 뭔가 한 줄로 코멘트를 넣어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 나머지 값들이 바뀐다. 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먼저 태블릿 퍼블릭에 올려놓은 거를 보고 나서 지금 워크북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범례들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대시보드에는 시트별로 지금 다 파란색이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 피치 타입에도 체인지업이라는 이 구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에도 파란색이 있는데 이건 2020년.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 측정값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런치 스피드가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하나의 색상이 하나의 대시보드에 있는데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색상을 가급적이면 통일시키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플로우에 맞게끔 또는 스토리에 맞게끔 이 타이틀과 거기에 맞는 시각화를 하시면 더 좋은 시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민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위쪽에 있는 저 헤더에 클릭이 있는 부분. 지금 그 밑에도 있습니다. 네,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2020 클릭, 2021 클릭,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지금 짚어주신 주신 부분이 매우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윤퇴현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 단골 손님이죠. 융진님의 만드신 대시보드를 보고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됩니까? 네, 먼저 얘기해 음, 주십시오. 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 대시보드의 가장 좀 핵심적인 어떤 뭐 기능적인 요소는 위쪽에 있는 구단의 엠블럼을 이제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구단에 속해 있는 이제 투수들이 이렇게 밑에 이제 하이라이팅이 되면서 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사용자와의 좀 인터랙션을 주고 싶은 어떤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잘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잘 설정하셨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 일단은 그냥 제가 조금 이제 왜 요거밖에 없지 싶었던 게 저기 지금 투구수하고 저기 드랍다운 메뉴를 눌러보면은 이닝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데이터는 그 투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이스하게 보이기 위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1, 2위부터 10위가 왼쪽 3분의 1 공간에 나와 있고 1위, 11위부터 20위까지가 가운데, 그 다음에 30위까지가 이제 우측에 이제 10명씩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셨는데 요거 이제 만드시는 시트를 제가 한번 열어보니까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따로따로 개별 시트로 하셨더라고요. 뭐 그렇게 진행하셔도 별 문제가 없는데 기왕에 그렇게 하실 거면은 저 1위 있는 저 왼쪽 부분과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과 오른쪽 부분 사이에 좀 이렇게 빈 페이지 같은 것들, 공백 프로젝트 오브젝트들을 좀 넣어가지고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벌려줬으면은 조금 더 이 표가
가독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이게 아마 균등 분할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균등을 풀고 이제 적절하게 사이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고하고 뭔가 이름하고 그 다음에 매트릭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좀 섞여져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쉽게 뭐 한 1, 2분 안에 수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보기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마지막 코멘트인데 위쪽에 지금 구단들을 리스트업한 저 순서가 궁금했어요. 그냥 한 건가? 뭐 아니면은 가나다 순서인가? 그걸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소속 구단의 정렬이 아마 되어 있지 않는 거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또 투구수 평균으로 투구수의 평균 투구수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은 뭐 코멘트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대시보드의 시각화 방식은 이전에 한번 볼게요. 제가 예시로 드렸던 요거를 기본적으로 포맷을 하지 않으셨을까? 음, 네,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는 순위라든지 뭔가 그쵸. 팀 네, 순위? 맞아요. 네, 그런 네. 것들로 아마 정리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우승한 팀은 이제 SSG 랜더스였죠.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방금 봤더니 이제 투구에 대한 평균인데 아무래도 이제 투구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키움 선수가 1위다 보니까 평균이 네. 아마 가장 다 높아서 네, 키움이 제일 먼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어디서 써주시면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오해 소지가 없겠죠. 네,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부분에서 그냥 제가 조금만 더 정확하게 애드를 하면은 이건 지금 30위 안에 드는 사람 그 투수들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키움 히어로즈에 속한 모든 투수들의 평균 투수가 아니라 그쵸. 30위 안에 지금 아까 보니까 두 명밖에 안 든 것 같은데 저 두 명이 근데 하필이면 1등, 2등이야. 그러니까 평균이 당연히 높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알겠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저희가 좀 갸우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써주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오해 소지가 없겠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 따라서 이제 정렬 네,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이드 드렸을 때, 어, K라는 이제 그 팀 명칭이 K라는 약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KT나 기아, 네, 요게 조금 처리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은 잘 처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나중에 다른 분한테 이제 피드백 드릴 때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네, 그 내용은 잘 반영하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이제 하나 더 피드백 드리고자 한다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여기 블랭크 우리가 방금 넣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게 없었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엠블럼이 있고 클릭을 음, 하면 이 팀 기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팀 명칭이 있는데 오른쪽에 조금 복잡하게 이미지를 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드렸던 피드백처럼 한 대시보드에 색상을 많이 넣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저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그 부분만 개선하시면 더 좋은 대시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더 드릴 피드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용진님, 이번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참여하신 분, 제가 정확하게 영어 명칭을 몰라서, 음, 누군지는 제가 아는데, 네. 일단은 이걸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정민 네. 선생님,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어,
이번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코멘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이분께 드리고 싶었던 코멘트인데, 어, 그게 내용을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0, 2021, 2022, 2023은 그냥 눈치로 저기 연도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CHCU 저거는 이제 구종이라는 거는 저는 뭐 데이터를 아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구속, 뭐 RPM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간 저 도넛 차트 그냥 제 느낌에는 S는 스트라이크고 B는 볼인 것 같아요. 근데 X는 모르겠어요. 뭐 파울인지 뭐 안타를 맞은 건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타석 방향으로 쓸 수 있고 우타자 상대했을 때 좌타자 상대했을 때 뭐 이런 거 같고 류현진 투수는 당연히 이제 좌투수니까 상대들이 우타자들을 많이 내니까 아마 R이 높게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측에 있는 저 바 차트 두 개, 아래쪽에 있는 요 그 홈플레이트 모양의 저런 매트릭스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이버징하고 있는 바 차트, 특별히 저 왼쪽에 이제 또 색깔 들어가 있는 저 높게 솟아 있는 바 차트. 그 뭐를 그린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레이블을 달아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어, 의도적으로 싹 다 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뭘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저 타자 아웃 이벤트, 예,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 네, 지금 59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기 나와 있는 59는 도대체 뭐지? 59 이닝이야? 59개 공이야? 뭐 59명의 타자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어라는 것들을 제목과 레이블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태환님 화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깔끔하게 만드는 건 좋다. 그러나 과도한 생략은 굉장히 보는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제가 이거는 태블릿 대시보드 처음 그려보는 그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려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는 만큼 이거 보는 사람도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한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떠먹여 주듯이 알려주셔야지 이제 보는 사람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의도적으로 삭제하신 거면은 어, 삭제하실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이렇게 없애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어, 음, 제가 일단 좀 피드백 드릴게요. 네, 음, 저랑 지금 별도로 이런 야구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야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각화도 잘 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 대시보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어, 기술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데,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조금, 음, 난해하다?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상단에 있는 매개 변수, 이제 변경을 통한 이런 액션들 되게 훌륭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이런 도넛 차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이 야구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타석에 이제 타자 대비 어느 위치에 공을 주로 많이 던졌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왼쪽 타자 기준으로 왼쪽에 이제 몸쪽에 가운데에 이제 많이 던지는 게 이제 이렇게 히트맵 형태로 나오고 있죠. 음, 반면에 오른쪽도 보시면 그렇게 잘 나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봤을 때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구를 좀 아시는 분이 만든 시각화 방식이다. 근데 이 대시보드에서 그러면 본인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죠. 음, 예를 들어서 구종별로 이런 비중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걸 조금 더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비중을 좀 더 크게 보여준다든가 그러면 이게 1뎁스고 그리고 나머지들이 위에서 아랫 방향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가야 되는데
지금 공간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지가 좀 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최정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출하신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예, 저는 이제 일단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가이드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보는 사람이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이제 최정민 선생님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지만 저희가 아는 지식을 먼저 전달하는 게 중점이 아니잖아요. 그걸 강의 듣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 대시보드를 보는 사람인데 어,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뭔가 대시보드를 만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많이 실수했던 게 제가 아는 걸 이제 많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런 건 아니죠. 그것보다 조금 더 레벨은 그러니까 그 난이도는 낮추더라도 보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도 조금 마이너하다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왼쪽에 있는 이게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네. 있는 이 텍스트도 보면 이 전체가 이미지인데 음. 아마 여기 한자를 보고 제가 그냥 감히 추측을 해봤는데 이게 뭔가 나무 위키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캡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래도 이런 것도 보면 뭐 초상권이든 그 저작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한 출처를 또 표시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네, 제가 드린 피드백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추가하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를 갖고 오든지 간에 어디 구석에 넣더라도 이 출처 표시해 주는 건 되게 저도 공감 많이 하고요. 왼쪽 하단에 저 있는 저 사진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솔직히 안 봤는데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1부터 7까지는 이닝수인 것 같은데 세로축에 나와 있는 숫자는 아, 이거는 예. 이게 7회에 공을 던진 개수예요. 그 7회에 네. 예.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이제 8회 던진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토에 오고 예. 나서는 예. 8회 9회 던진 적이 없다 보니까 8구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2023년 기준으로 보자면 음, 올해는 아, 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아침에도 경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쵸. 또 5회까지만 던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6회 73개인가 한번 나온 던진 적은 거. 있긴 하지만 올해 6회 음,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도 몇 개 음, 안 던지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음. 떨어지고 네, 대부분은 공은 이렇게 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제목을 지금처럼 쓸 때, 예, 예, 예. 그쵸.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요 어, 값들이 그러면 썸인지 아니면 뭐 그 에버리지인지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에버리지가 있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그럼 각 이닝별 투구수 합계 뭐 이렇게 쓰시든지 하면 그럼 밑에가 이제 이닝이고 그 회에 던졌었던 공들을 다 보탠 건가 보다. 뭐 그냥 이렇게 이해하거나 뭐 평균이면 평균대로 또 이해를 한번 해볼 텐데 밑에가 이닝인 건 제가 어느 정도 추정을 했어요. 1부터 이렇게 7까지 나왔으니까 아마 이게 이닝일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 나와 있는 저 숫자가 그러면은 그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뭔가 타이틀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괜찮았겠지만 만약에 타이틀이 없다면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축에 대한 머리글이 있으면 조금 더 그렇죠. 이해하기 맞아요. 쉬웠겠죠.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잘 봤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발음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쨌든 음. 여기 대시보드에 본인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배진현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 참여해 주신 분은 닉네임이 축구 팬입니다만 어렵죠? 축구 팬입니다만, 뭐, 이것도 한번 해봤다. 뭐, 이런 말 정도의 네,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 봤어요. 저는 이거 화면이 좋았다는 거는, 일단 내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써줘서 좋았어요.
상위 30위에 있는 투수들의 ERA 평균 그 방어율이죠, 그죠? 평균 자책점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방어율하고 그다음에 윕하고 그다음에 뭐 바비비라고 부르는 거 하여튼 저 세 가지 지표 이거를 비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 이런 거 하려나 보구나 라면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좀 이해를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저는 좋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가벼운 말씀부터 좀 드려보면은요. 그 필터에 그뭐 삼성 라이온즈 같은 거 하나 찍어 보시겠습니까? 예, 뭐 거기는 뭐 평균 자책점을 좀 찍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Y축 선택에서는. 네, 저기 눌러주면은 지금 저 스캐터 플롯 부분에 Y축이 지금 변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여지는 이런 차트. 저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를 한때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파란색이 나오니까 이게 매핑이 딱 됐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글스를 한번 찍어주시면은 저는 내심 있게 오렌지색을 좀 기대했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오렌지색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회색과 파란색으로 모든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게 기술적으로 뭐 어려워서 그러셨는지 제 느낌에는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 한번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다라고 좀 짚을 수 있는 부분은 저 우측 상단에 있는 저 스캐터 플랫이거든요. 가벼운 코멘트를 먼저 드리면은요. 지금 투구를 보면은 왼쪽 공간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가로축에 이렇게 봤을 때. 저건 이제 이 상위 30위권에나 들어가는 투수들이 공을 뭐 20개, 30개 던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각 팀에서 에이스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마당새 역할을 하는 친구들일 건데 저거는 저라면 저 영포함을 빼줬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강승희 이사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 말고 X축을 한번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X축에 저는 0을 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차트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쏠리지 않고 차트의 한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점들이 지금과 같이 표현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밀려서 보이거든요. 좀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한 가지는 이거는 뭐 제 의견이니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반드시 그렇게 하라 마라 이런 건 아닌데, 저는 뭐 정확하게 야구를 잘 모르지만, ERA, 평균 자책점이랑 WHIP 같은 저런 지표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투수잖아요. 근데 방어율이 1점대 투수가 2점대 투수보다 연봉이 비싸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숫자라는 걸 다루는 특성상 셀블로드 뭐든 간에 하여튼 간에 Y축에서 이제 0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지. 그지? 위로 올라가면서 커지는 숫자고 뭔가 이제 이 4분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측 상단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1사분면이라고 부르는 곳이잖아요. 1사분면은 그냥 좋은 거야. 그지? X도 크고 Y도 크니까 좋은 공간이라고 그냥 우리 속에 이제 인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좋은 투수는 투구수가 많으면서 방어율이 낮은 투수. 그러니까 2사분면이죠. 아래쪽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저 2사분면에 있는 투수들이 좋은 투수로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흔히 4분면에서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표현되는 게 조금의 미스매치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니까 WHIP 같은 경우에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투수고요. BABIP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지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혹시라도 이제 이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를 의미하는 거라면 지금 이렇게 창에서 보여주고 계시듯이 이 세로축을 좀 반전시켜 가지고 오히려 이제 우측 상단에 좋은 투수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과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뭐 요거는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두신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한번 혹시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 일단은 코멘트 하신 거 외에 저는 좀 다른 걸 코멘트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런 용어라든지 아니면 요즘 지표들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음, 태블로도 계속 뭔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야구도 이제 점점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방어율이라고 했던 것도 이제는 방어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평균 자책점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만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닝당 출루 허용률, 이제 요거를 이제 WHIP 또는 WHIP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ABIP, 네, 요거를 뭐 잘 이거를 뭔가 타자 입장에서 뭔가 좋다면 이제 밥신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밑에 오기 전에 저는 처음에 이런 설명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여기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추가해주면 더 음, 빠르게 캐치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여기 매개 변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데 차라리 여기도 지금 복잡하게 세 개를 동시에 표현하기보다는 이 ERA를 선택을 하면 ERA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인인당 출루 허용률 선택을 하면 여기도 그 내용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그 하나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WHIP를 선택을 하면 여기가 전부 다 WHIP 기준으로만 나오고 그러면 조금 더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저는 되게 괜찮은 대시보드 또는 시각화 방식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매개 변수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이틀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서 좋긴 한데 하나 아쉬웠던 거는 팀 필터에 팀 필터에 기아를 선택하면 여기 없죠. 여기도 없어요. 자, 요게 아까 잠깐 다른 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가 가이드 작성할 때 기아랑 이제 KT는 우리가 단어를 잘라서 이제 표현할 때 아마 동일하게 K라고 아마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요거를 기아 선수인지 아니면 KT 선수인지 네, 그거를 조금 묶어줄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요거는 사실 계산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로 이제 되어 있는 팀에서 그 다음에 엔드 조건에서 여기에 이제 기아 소수로 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겠죠. 그 선수들을 이제 묶어서 요 케이스는 기아, 그 케이스 아닌 경우는 KT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대시보드 시각화인데 근데 정작 중요한 요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대시보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아 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다른 것들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만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WHIP라고 했는데 여긴 WHIP라는 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물론 여긴 나와 있어요. 여기 워크시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흰색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흰색 나와 있네요. 여기 음, Y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2022년 버전까지는 여기 매개 변수를 이렇게 넣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레이블 회전, 그 다음에 여기를 필드 레이블 숨기기.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2022년 버전까지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버전을 2023년 버전을 쓰고 있다면 새로 나온 기능 중에 축 편집에 여기를 4개 변수인 y축 선택을 넣어주면 바로 WHIP가 나오죠. 그래서 음, 바꿔보면 이 값을 ERA로 변경하면 이제 ERA 그 다음에 BABAP 선택하면 음.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것도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드릴 피드백이 있을까요? 저기 왼쪽 상단에 저 평균 라인을 어떤 의미로 그으신지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 저 평균 라인은 지금 짝대기로 표현되어 있는 10개 구단의 평균이에요. 30명 음, 선수의 평균이 아니고요. 예. 10개 구단의 평균이라는 거.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게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진짜로 그걸 의도했어라면 맞는데 30개 투수, 30명 투수의 평균을 그어주고 싶다 그러셨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평균 아니라 총계로 집계하셔야 돼요. 네, 축구 팬입니다만. 저는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네, 축구 팬임에도 불구하고 네, 야구 데이터로 시각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네. 테리니 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테리니 님이시군요. 음, 잘 봤어요. 뭐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을 만큼 그냥 깔끔하게 잘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테이블이랑 되게 기본적인 종류의 차트들을 쓰셔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큰 어려움 없이 잘 만드셨고 제가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말은 이제 들어가 있는 제목, 레이블 이런 것들이 적절해가지고 제가 불편함 없이 잘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되게 잘, 되게 기본인데 그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잘 봤고요. 그냥 조금만 더 이제 이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한 말씀만 더 얹어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1번 1등이 이제 후라도라는 투수를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투수 성적에서 지금 뭐 저렇게 막 변하죠. 그죠? 타자 성적도 변합니까, 혹시? 네. 같이 변하네요. 그죠? 숫자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저게 저렇게만 그냥 던지면은 의미가 저는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FIP나 뭐 ERI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해당 투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상위 30명 투수의 어떤 평균 성적이 이렇게 이제 뭐 참조선 형태로 들어가든지 이중추 형태로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이 투수가 상위 30명 평균 대비 뭐 평균 방어율은 뭐 방어율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지표들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할 수 있으면은 이 친구는 30위 안에 들었으니까 훌륭한 투수죠. 그러나 이제 특별히 이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가 되게 앞서 있는 투수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더 이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투수의 성적은 이래요라고 했을 때 야구 문외한이 보면은 ERI가 3.5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몰라요. ERI 3.5면은 그냥 그런 투수죠, 그죠? 2점대 아니고 3점대면은 그냥 보통 투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저 3.5가 이게 뭐 전체 30명 평균이 예를 들어 4.0이었어. 그러면 이게 3.5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투수로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ERI 지표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실 때 비교할 수 있는 맥락들을 좀 아래쪽 두 차트에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제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어, 대체로 의견은 비슷한데 코멘트 안 하신 부분만 제가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아까 다른 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여기에는 오렌지색이 되게 많이 있죠. 여기도 오렌지색, 여기도 오렌지색, 여기도 어떻게 보면 오렌지색, 여기도 하나를 나타내는 오렌지색이 있죠. 그래서 지금 색상이 여러 가지 하나의 색상인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시면 막대랑 라인이 있는데 이중축 기능은 잘 썼지만 음. 이 라인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어요. 라인 차트는 시간의 이동 흐름에 따라서 추이를 보는데 적합한데 지금은 아, 시간의 이동 흐름이 아니죠. 여기 보면 이게 아마 평균 이닝일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여기가 1등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아무래도 공을 많이 던졌다면 이닝을 길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닝이 적다는 것은 투구수를 적다. 네, 이렇게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여기에 라인을 넣으니까 좀 맞지 않지 않나. 즉 데이터 성격이랑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바꾸면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값이 바뀌죠. 이런 내용들 네,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정렬이 조금 안 맞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정렬이 투구수 기준으로 맞아요. 아, 근데 이닝으로 바꾸면 여기 지금 섞여 있죠. 음, 그래서 이 매개 변수와 연동되는 계산식을 만든 다음에 그 음, 계산식에 따라서
필드를 내림 차순 정렬하시면 네, 아마 원하는 대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지금 클릭은 안 되어 있죠. 음, 그리고 이게 정렬하는 기준이 약간은 좀 애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조금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게 뭐 영어 스펠링 기준인지 아니면 순위 기준인지, 네, 그런 게 조금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드릴 만한 피드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얘기 잘 들었고,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리니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에센셜 초이님 대시보드 보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아주 잘 봤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꾸준히 차밍석 하시면서 워크북 안에 본인의 어떤 소회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이신데, 그것도 제가 뭐,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시작과 끝은 좀 읽어봤습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좋은 시도였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제 레이더 차트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신 거는 저는 엄청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잘 하셨는데, 그거는 좋았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레이더 차트를 쓰려면은 저는 이제 이 차트가 가장 좋은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을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교하게 잘 디자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디테일은 조금 놓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그런 거 보시면서 제가 뭐 여기서 이거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렸는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이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또 별도 영상으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요, 그, 이 레이더 샤트를 그리시려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저 왼쪽에 있는 패디라는 투수 한번 볼까요? 네, 패디라는 투수 K 나누기 9. 저게 이제 9이닝당 아마 탈삼진인 것 같아요, 지표가. 9.98이죠, 그죠? 그 다음에 POPS 보니까 0.5잖아요. 이게, 레이더 차트를 그리시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숫자가 노멀라이즈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본인도 인식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 피드백 써놓으신 거 보니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노멀라이즈 못하면 이거 그리는 게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야지 이 투수가 잘하는 투수다 못하는 투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밸류 자체가 노멀라이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K 슬래시 9라고 되어 있는 저 9이닝 타점 지표는 패디 투수도 그렇고 한현희 투수도 그렇고 다 이제 왼쪽 상단에 이렇게 삐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보니까 원점에서부터 거리에다가 이렇게 뭐 사인 값을 곱하고 코사인 값을 곱했는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당연히 숫자가 크면 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K 나누기 9라는 지표 자체에 가지는 레인지 자체가 다른 지표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삐쭉삐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실 거면은 반드시 노멀라이즈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레이더 차트를 그릴 때 이게 그냥 뭐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표의 순서 배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뭐 그냥 가나순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가지고 놔두는 거는 저는 의미를 좀 퇴색시킨다고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우측 상단에는 좀 어떤 종류의 어떤 성격을 가진 지표를 넣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차트를 봤을 때 우측 상단이 뭔가 두드러진다. 이게 뭐 특정한 한 지표가 아니라 우측 상단에 있는 지표들이 조금 이렇게 멀리 뻗어 나가 있다 그러면 이 투수는 기본적으로 그런 영역에서 되게 좋은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 투수구다라는 것들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의 배치에 따라서 정말 막 이렇게 삐쭉삐쭉 무슨 고양이 뿔, 저기 도깨비 뿔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는데 저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표의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코멘트는 혹시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쉐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태블로를 통해서 그렸었던 이그 레이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걸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리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남겨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태블로 이거 지금 이미지로 그냥 떠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에,
지금 보여주신 그 화면에서는 여기 지금 찍혀 있는 이 점에다가 이게 뭐다. 그다음에 여기 뭐 구인인당 이게 적으셨는데 가독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요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바깥으로 뺐습니다. 빼가지고 쭉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의미구나 어떤 의미구나 이것도 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주신 그게 저는 뭐 이게 전 베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오히려 좀 추천을 더 드리고 싶은 방식은 두 개의 이 레이더를 겹쳤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렇게 따로 놓으니까요. 아까 보여주신 그 그림에서는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은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읽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도 잘 표현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위쪽이 남성이고 아래쪽이 여성이거든요. 정상 이게 뭐 노화 관련된 데이터인데 정상에 있는 사람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악력이에요. 이런 것들 한눈에 보여요. 여기 이게 찌그러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즉 노쇠 단계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악력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정상으로 이제 건강하신 어르신, 노쇠 전 단계에 있으신 분, 노쇠라고 뭐 이렇게 좀 구별이 되신 그 좀 어르신들 이렇게 봤을 때 신체 활동이 떨어지고 보행 속도가 줄어드는 것들이 우측으로 가면서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레이더 차트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게 뭐 그려놨을 때 한눈에 어떤 경향성들이 발견되고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 그리신 어떤 그 시도는 제가 그 본인도 적어 놓으셨겠지만 그 기술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더 성장을 하시면은 충분히 더 좋은 차트를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고 이런 방식의 레이더 방식의 표현을 떠올린 거는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다시 화면을 쉐어해 볼게요. 네, 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랑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네, 제가, 정민쌤이 말씀 안 하신 것들 위주로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걸 보자마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조금 감이 안 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벌서스 형태라면, 오늘 또는 내일 양 팀의 선발 투수를 비교할 때는 유용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홈팀, 왼쪽이 원정팀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NC랑 이제 롯데가 붙게 되는데 이날 양 팀의 선발 투수가 NC는 패디, 롯데는 한현희 투수라면 뭔가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면 그냥 본인이 지금 현재 이 기능을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이렇게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방식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 대시보드든 아니면 시각화를 할 때는 보는 사람한테 친절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잠깐 최정민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이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쇠 전 단계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노쇠로 가는 것처럼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인지 체계에 따라서 시각화를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관점으로 보자면 아까 이제 최정민 선생님은 조금 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normalize 그거를 우리가 쉽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가 있냐면 그 우리가 사람들의 능력치 또는 어느 조직이든 뭔가 능력치를 표현할 때 이 방사 형태든 아니면 오각형 형태에서는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좋은 값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는 음. 아, 그렇죠. 네, 다르죠. 네, 자, 일반적으로 투수라고 이제 보면 음, 이닝은 많이 던지면 좋아요. 그 음, 다음에 반대로 ERA는 낮은 게 그치. 좋아요. 낮아야죠. 예, 맞아요. 근데 예. 9이닝당 삼진 개수는 일반적으로 큰 값을 좋은 값으로 보고요. 음, 반면에 9이닝당 볼넷 허용률은 떨어지는 음, 게 좋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POPS는 낮은 게 좋고요. 그 네, 다음에 WHRP, 음, 이닝당 뭐 출루 허용률 이것도 음, 떨어진 게 좋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면 이닝과 9이닝당 삼진 개수는 이제 큰 값이 좋은 거죠. 근데 음, 나머지 4개는 낮은 게 좋아요. 음, 근데 이게 지금 섞여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이닝당 이제 삼진 같은 경우에는 큰 값이면 좋죠. 음. 근데 반면에 ERA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값이 오히려 좋은 값이에요. 근데 얘랑 얘랑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는 속성이에요. 그냥 보자면 한현희 선수가 이걸 보기 전에 이렇게 보면 패디 선수보다 ERA는 더 좋게 사람들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맞습니다. 지금 네. 보면 ERA는 패디 선수가 훨씬 좋죠. 훨씬 좋죠. 네. 네. 그래서 음, 사람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다. 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소감도 제가 잘 봤는데 음, 본인의 고민은 여기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추가적인 내용들 네,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음, 반면 이제 본인이 이제 메인을 세웠던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약간 오해를 줄 수가 있으니 우리가 좀 더 본질에 충실하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에센셜 초이니 님이니까 본인 닉네임처럼 뭔가 근본적인 또는 기본적인 내용에 조금 더 충실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좀 드리는 코멘트가 이게 음, 이제 레이더 차트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오해 같은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차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보면서 통제할 부분들 통제하고 이래야 돼서 좀 이제 까다로운데 저희 이제 코멘트가 좀 그런 방향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좀 기술적으로 성장하셔서 잘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강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차트는 잘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방식으로 사실 저는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음, 근데 그것도 사실 음, 연습을 하다가 그냥 하지 않았는데,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겠죠. 근데 그렇죠.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소스를 얻어서 표현하는 거는 또 음, 이게 과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시각화 방식일까? 음, 저도 표현을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얻은 소스인데, 이걸 음, 가지고 지금처럼 기준이 음,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네. 또 피드백을 드리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좀 특이하거나 좀 음, 난이도 높은 걸 보면, 저걸 좀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정작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본질을 음,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일단은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음, 조금 더 본질에 맞는 시각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에센셜 초이님, 이번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에도 참여해 주신 통계양 콩씨님, 네. 대시보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네, 네. 여기 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렸던 말씀 내가 이게 또 드려야 되나 싶은데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 알겠는데 개별 차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우측 상단에 있는 density 맵인 것 같아요. density 맵을 표현하시려면 가로축과 세로축을 꼭 알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심지어 이건 마우스를 올려봐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마우스 올려봤는데도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로축이 크고 세로축이 작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게, 아,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릴리즈 포인트. 릴리즈 포지션. 아, 동별 히트맵은 아닌 것 같아요. 릴리즈 포지션이면 류현진 선수가 공을 놓는 지점 같거든요. 이 투수가 이제 공을 높은 지점에서 놓느냐, 낮은 지점에서 좀 더 끌고 와서 놓느냐, 아마 뭐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대시보드 한번 좀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아래쪽에 있는 이제 에어리어 차트로 보입니다. 저 녀석의 가로축은 이제 느낌의 구속인 것 같아요. 구속이 이제 94마일짜리, 뭐 70마일짜리 이제 각각의 이 구종별로 구속을 쭉 보여주고 계신데, 그럼 여기 세로축은 또 뭐지? 저 구종에 저 구속을 많이 던졌다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맞나요?
예, 카운트니까 공 던진 개수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안 찾아봐도 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잘 그리셨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타투 구성 자체는 색깔도 잘 매핑이 되고 예쁘게 잘 구성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정보를 저희한테 더 주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왼쪽 상단은 제가 그냥 보고도 이해를 했습니다. 게임의 날짜랑 상대랑 각각의 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율로 표시하신 거 이거 잘 하셨는데요. 네, 우측에 있는 저 스캐터 플롯 아래쪽에 있는 LL 차트에서 무엇을 표현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조금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다음번에는 저희한테 조금만 더 친절하게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제가 피드백 드릴게요. 일단은 상단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타이틀과, 그래서, 그러면 이 선수의 데이터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네, 본인이 찾은 인사이트 같은 것들, 아니면 의도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리맵도 그렇고, 히트맵도 그렇고, 음, 여기에 레이블을 많이 넣진 않아요. 왜냐면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이죠. 음, 그리고 음, 또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니까 네. 가급적이면 여기에는 그냥 색상 위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프했을 때 이제 상세 내용들을 보여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는 보면 도구 설명을 또 다 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면 지금 다 필터인데 전체 값이 있죠. 전체 값. 여기는 전체 값이 없죠. L은 이제 좌타자, 좌타자. R은 이제 우타자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굳이 다 전체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없더라도 그렇게 그냥 하나씩 바꿀 때마다 값이 요게 나머지 시트에도 반영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음, 내용이냐면 그쵸. 이게 지금 전체잖아요. 상대 팀이 전체고 반면에 방금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기는 특정한 팀, 볼티모어 팀이 여기 있죠. 어, 그래서 이게 어 뭔가 좀 안 맞죠? 그쵸. 네, 자,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래 세무 옵션에서 워크시트의 적용, 그쵸. 이 음, 워크시트만 보다는 선택한 워크시트로 해서 음, 모든 내용들 다 적용하거나 또는 이 음,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모든 항목에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렇구나. 바뀌겠죠. 그쵸. 네. 이제는 네, 이게 제대로 좀 더 나오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속인데 음, 구속도 보면 이건 잘 나타나신 것 같아요.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구가 이제 패스트볼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여기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체인지업, 그 다음에 커터, 그 다음에 음, 커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요거도 지금 정렬이 조금 박혀 있죠. 네, 그래서 속도가 주로 직구 다음에 커터니까 네, 이렇게 음, 바꿔주시면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표현 방식은 좋긴 한데 사실은 저도 야구를 좋아하고 잘 알지만 여기에서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조금 제가 감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여기를 타이틀 또는 주석 처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지금 날짜가 없죠. 날짜가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예를 들어서 커터가 84.5마일을 나타낸 커터가 날짜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지난 경기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경기에도 84.5마일이 커터로 음, 들어간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날짜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시각화 방식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이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히트맵. 그래서 일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오른쪽이든 밑으로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고 싶은지가 잘 드러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조금 뭔가 이제 마이너하긴 하지만 음, 여기도 파란색을 표현한 게 아무래도 이 이제 팀에 있는 색상을 좀 적용하신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조금 더 친절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음. 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거 그 위쪽에 있는 필터들도 필터의 제목도 아예 없애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깔끔하게 다 없앴는데 그냥 전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게 눌러봐야지 뭔지 알거든요. 아, 이건 상대 팀이구나. 이건 또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없애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친절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정도로 정리하시죠. 네. 통계형 공신님, 이번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네. 네. 이번에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했던 곳은 이제 베이스볼 서번트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네. 녹화하기 전까지는 이제 지난 경기까지만 있었고, 방금 이제 리프레시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기까지 여기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신 다음에 최근 데이터로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그래프에 있는 다운로드 as CSV 받으셔서 데이터만 갱신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시각화에 데이터가 갱신이 될 겁니다. 네, 이번 4차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5차는 별도로 최정민 선생님이 가이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5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